매매가, 전세가 보증금, 어느 지표가 먼저 움직일까? 어제 아침 일찍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는 빠지는데 매매가는 안 떨어집니다. 도대체 뭐가 먼저 움직이는 건가요? 그분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장년층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계신가요?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누구는 매매가가 먼저 떨어진다고 하고 누구는 전세가가 선행지표라고 합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20년 전 그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당시 전세금이 오르길래 지금이 기회라 싶어서 대출을 받아 매수했습니다.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20년간 집값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전세금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중개업소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아니 2천만 원도 깎아야 한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천만 원을 깎으라니. 그렇다면 집값도 떨어질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버티면 다시 오를까요? 그분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전문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는 집값이 폭락한다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그분에게 부동산 지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와 월세 보증금, 이 세 가지 지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세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월세 보증금.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고 매매가가 따라간다고. 전세 수요가 늘면 전세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생각합니다. 전세금이 이렇게 오르는데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매수 수요가 늘어납니다. 매매가가 오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전세로 사는 게 더 저렴하니까요. 매수 수요가 줄고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매매가가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시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시장을 지켜본 분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시장마다 패턴이 다르다고. 상승기와 하락기가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기를 봅시다.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구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집주인들은 기회를 봅니다. 전세금이 오르니 집값도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매물을 거둡니다. 팔지 않고 버팁니다. 매물이 줄어듭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상승기에는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매매가가 뒤따라 오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 정도입니다. 전세가가 먼저 신호를 보내면 매매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락기는 다릅니다. 경기가 나빠집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매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때 급한 건 누구일까요? 바로 집주인들입니다. 대출이자를 내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매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을 낮춥니다.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세는 어떻습니까? 아직 버팁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낮추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보증금 반환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집니다. 집이 비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나갑니다. 대출이자는 밀립니다. 결국 전세금을 낮춥니다. 전세가이 떨어집니다. 즉,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먼저 떨어지고 전세가이 뒤따라 떨어집니다. 상승기와 반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10년 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가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전세가 버티니까 집값도 곧 오를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세도 결국 떨어졌습니다. 1년쯤 시차를 두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집을 샀습니다. 전세가 버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전세도 떨어지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그분은 배웠습니다.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선행지표라는 것을,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도 결국 떨어진다는 것을, 전세가 버틴다고 안심하면 안 변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은 매우 독특한 시기입니다. 전세가 먼저 빠지고 있는데 매매가는 버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패턴과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 수요층이 근본적으로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줄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입니다. 둘째, 월세 전환이 늘어났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증금 부담도 적고 이사도 자유롭습니다. 집주인들도 월세를 선호합니다. 수익이 나니까요. 셋째, 매수 수요는 다릅니다. 중장년층의 매수 수요가 탄탄합니다. 은퇴 자금으로 부동산을 찾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갈까요? 전세가 계속 빠지는데 매매가가 영원히 버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말합니다. 곧 매매가도 떨어질 거라고. 전세가 이렇게 빠지는데 매매가만 버틸 수 없다고. 시차가 있을 뿐 결국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르게 봅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합니다. 시장 구조가 변했다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분리되고 있다고. 전세가 빠져도 매매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먼저 지역을 봐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다릅니다. 지방은 또 다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매매가가 강합니다. 전세가 빠져도 매매가는 버팁니다.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입지는 언제나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다릅니다. 매매가도 약세입니다. 전세가와 동시에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봐야 합니다. 전세가 얼마나 오래 빠졌는가, 매매가는 얼마나 버텼는가, 시차가 얼마나 벌어졌는가, 이것을 보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차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전세가 먼저 움직이면 6개월쯤 후 매매가가 따라갑니다. 만약 1년 넘게 시차가 벌어진다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어떨까요? 월세 보증금은 또 다른 지표입니다. 최근 월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전세와 매매의 중간 지표입니다. 전세보다는 안정적이고 매매보다는 유동적입니다. 월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전환이 급증한다면 전세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전체에 부정적입니다. 반대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가격이 오른다면 긍정적입니다. 주거 수요 자체는 건재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고민입니다. 아파트를 두 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직접 살고 하나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월세 전환을 권합니다. 전세는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월세가 수익도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망설입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그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건가요? 아니면 팔 생각이 있나요? 만약 10년, 20년 보유할 거라면 월세 전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 팔 생각이라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월세 물건은 전세 물건보다 팔기 어렵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 물건이 낫습니다. 즉시 임대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결국 본인의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는 월세, 단기 매도는 전세금을 낮추더라도 전세 유지. 이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가가 빠지는 걸 보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매매가가 버티니까 지금 사야 할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핵심 입지의 집을 원한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은 나와도 금방 나갑니다. 전세가가 빠진다고 그런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곽이나 비인기 지역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가 계속 빠지면 결국 매매가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